그날 시험 보고 나서 몇몇 친구들한테 이거 설명을 해주다가 이거는 그 주말에 풀이하면서 조금 더 말을 해주겠다 라고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29번이거든요. 이건 문법 문제인데 사실 문법을 이렇게 막 깊숙하게 다루고 있진 않죠, 이번 방학 동안에. 근데 요 한 가지 정도는 좀 이야기를 하자. 일단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 2번인 것은, 근데 이거는 정답 찾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이제 내가 요구했던 거대로 동사랑 관련되는 거니까 진짜 동사냐 가짜 동사냐 요것만 따졌어도, 그것만 했어도 여기에 동사가 있는데 접속사가 따로 없으니까 얘는 이제 동사가 되면 안 된다, 가짜 동사로 바뀌어야 된다. 그럼 가짜 동사 중에서 뭘 쓸까 생각하다 보니까 동사의 왼쪽 주어 자리다, 주어 자리가 명사다, 동사를 명사로 바꿔라, 동명사 또는 투부정사. 매우 간단한 형태죠. 여기까지 그냥 간단하게, 별로 어렵진 않았어요, 정답을 찾는 것 자체는. 그런데 너희가 이제 선택지를 보면서 이거 좀 이상하다, 내가 이거 이런 보기는 많이 못 봤었는데 요 형태는 많이 못 봤다라고 할 만한 게 바로 5번이에요. 그러니까 5번의 형태를 많이 보진 않았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닌데 본 적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보통 너희가 봤던 웨더라는 형태는 보통은 어떻게 나왔었던 거냐면, 가장 쉽게 나오는 건 이런 거죠. that을 쓸 거냐 아니면 웨더를 쓸 거냐, 뭐 요 질문 정도를 아마도 봤을 겁니다. 근데 요건 이제 그때 상황을 잘 생각해보면, 형기야, 예전에 이렇게 나왔던 문제를 생각해보면 이 뒤에 분명히 주어 동사가 있는, 즉 절의 형태에서 that을 쓸 것이냐 if를 쓸 것이냐 라고 만났을 거예요. 이렇게 만났다면 문제풀이 자체는 대단히 쉬워지는 거라서, that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관계 대명사라는 것이 있고 접속사라는 것이 있다. 근데 whether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접속사다 하니 커다란 분류를 먼저 해보니까 먼저 어떻게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 그 문제풀이도 되게 쉬워지죠. 첫 번째 무조건 뒷문장을 봐라, 접속사는 무조건 뒷문장을 봐라, 이렇게 말했고요. 영어에서 뒷문장을 봐라 라고 하는 것은 빠진 명사를 찾아봐 이거였단 말이죠. 이때 빠진 명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다. 근데 빠진 명사, 접속사 뒤에 빠진 명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관계대명사다. 그러니 한 방에 정답이 that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됐던 거고요. 근데 뒤에 이제 빠진 명사가 없다. 빠진 명사가 없는 경우에는 문법적인 역할이 끝났으니까 여기에서 2단계로 넘어가면 의미를 보자. 문법적인 부분을 끝냈으니까 의미를 봐서 이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더라. 그럼 여기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뭐인지 아닌지인 거니까 정답이 whether가 되는 것이고, 아니다 의미가 없네 라고 하면 의미가 없는 접속사는 that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전에 봤던 형태들은 이렇게 나왔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뒤에 주어 동사가 있으니 이 상태에서 빠진 명사가 있니 없니라는 형태로 가서 문제를 풀었다고요. 근데 얘는 좀 다르잖아요. whether 뒤에 뭐가 나왔냐면 to ask for guidance라고 하는 준동사의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여기부터가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게 좀 낯설다라는 거죠. 낯설다. 헌데 답을 먼저,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위한 아주 간단한 풀이만 좀 알려드리면, 어쨌거나 whether니까 뒤에 빠진 명사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딱 세 단어 외워그랬잖아. 어떤 거? who, which, what. who, which, what은 빠진 명사가 있어야 된다. 근데 나머지는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whether니까 빠진 명사 없겠네? 근데 ask for guidance 해서 빠진 명사가 없는 것은 맞다. 그러니까 얘는 별 문제가 안 돼. 해석도 해보니까 ask for guidance, 뭐 원조와 도움이라고 하는 것을 요청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해석도 제대로 되기 때문에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까지 있기 때문에 오케이,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넘겨도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긴 해요.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근데 왜 whether인데, whether가 접속사인데 왜 접사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만 있습니까? 원래 접사 뒤에는 절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뭡니까? 라는 질문이 먼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설명은 조금 자세하게 할게요. 필기는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한 번쯤 이렇게 완전히 외워라 까지는 아닙니다. 막 외울 정도까지의 막 엄청난 중요성이 있는 것까지는 아닌데 한 번은 들어주셔라, 이 논리를. 그러니까 꼭 whether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확장해서 이야기를 오래간만에 할 테니까 조금 이제 필기 해두시고 곱씹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봐봐, 우리가 되게 자주 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 어떤 이야기 했었냐면, 예전에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문법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 그때 내가 항상 어떤 얘기 했었냐면, 여기 주어 동사가 있다,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더 있는 거야.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어. 어떤 말을 더 하고 싶어. 이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 방법은 주어 동사를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을 때 여기다가 주어 동사의 형태를 한 번 더 쓰는 거야. 이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러면 이제 접속사가 필요한 거죠. 여기에다가 접속사, 주어, 동사라는 형태를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린 이걸 절이라고 부릅니다. 주어, 동사를 갖췄으니까요. 그런데 이 문장을 곰곰이 째려봤어. 한참 째려보다 보니까 아니 어차피 여기에 있는 주어랑 이 뒤에 있는 주어랑 똑같더라. 뭐 했던 말 또 하는데 모두로 또 말을 해. 귀찮게 해. 그래서 이 접속사를 지워버린 거지. 접속사를 지워버리자마자 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접속사가 필요 없지. 왜냐면 접속사는 주어, 동사를 새로 쓰고 싶어서 썼던 거니까. 주어를 날렸으니 접속사도 필요 없다. 이렇게. 근데 접속사도 없고 주어도 없으니까 이 동사는 이제 진짜 동사야, 가짜 동사야? 이제는 가짜 동사가 되더라. 그 가짜 동사는 시제를 정할 수 없더라. 시제를 정할 수 없으니까 우리 이걸 뭐라고 한다? 그거를 준동사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주어 동사 없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구다 이렇게 불러줬었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다시 요걸 말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가 절의 형태를 쓸지 구의 형태를 쓸지를 내가 선택하는 거다. 선택하는 거다라는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일단 절의 형태를 썼다가 얘를 구의 형태로 바꿔도 된다. 반대로 구의 형태를 썼다가 이걸 절의 형태로 바꿔도 된다. 이 두 개가 괜찮다. 이게 사실은 우리는 학교에 서술형이 없잖아요. 서술형이 없으니까 그냥 이런 거 간단하게 듣고 설명만 듣고 쭉 넘어가면 되는데 사실 다른 서술형이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포인트야. 이걸 구로 바꿔봐, 절로 바꿔봐. 이걸 바꾸는 게 포인트란 말이죠. 다행히 우리는 없으니까 이런 논리만 들어두면 돼. 하고 싶은 말. 얘랑 왔다 갔다 바꿀 수 있다.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된다. 단 규칙만 지켜라. 어떤 규칙? 주어 동사를 쓰고 싶어? 접속사를 써야 돼. 그러고 싶지 않아? 준동사를 쓰는 거야. 이 규칙만 잘 지켜주시라.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럼 좀만 더 가볼게. 중요성을 띠는 건 접속사예요. 이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잠깐 적어볼게. 오래간만에 적는데 이 접속사 오랜만이죠? 종류가 두 가지가 있더라. 어떻게 두 가지냐면 등위 접속사라는 것이 있고 종속 접속사라는 것이 이렇게 있더라. 등위 접속사는 and or but인데 오늘 그 얘기는 할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 등위 접속사는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뭐다? 병렬 구조. 등위 접속사는 이제 병렬 구조만 잘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요건 따로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죠. 뭐 여기서도 보기가 나오긴 했지만 넘어갈게요. 종속 접속사라는 것이 있는데 그 종속 접속사라는 것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더라. 어떻게 세 가지냐? 얘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고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고 마지막으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다. 전혀 새롭진 않죠. 그냥 명령부 이런 거니까요. 그죠? 근데 이 중에서 내가 반드시 외워라. 꼭 외워라. 꼭 암기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은 바로 명사절입니다. 이 명사절을 반드시 암기하라 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동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의 종류가 그렇죠. 또 아니 그렇죠. if나 whether 그리고 어머나 설마 그렇지. 그렇죠. 또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죠. 뭐 그렇지. 이렇게 썼어요. 이건 암기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놓게 여기다 밑줄 쳐놓을게요. 이렇게 밑줄을 쳐놓고 갈게요. 잠시 후에 요 얘기를 할 거라서 좀 더 형용사절도 있고 부사절도 있더라. 됐죠? 이렇게 잠깐만. 근데 이렇게 절이 형성되는 거죠. 질문. 준동사라는 것이 있었는데 준동사가 뭐다? 준동사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준동사는 결국에 동사를 동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동사라고 하는 것을 뭘로 바꿔 쓰겠다? 이 동사를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바꿔서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명사 자리에 동사가 나왔을 때 바꾸겠다. 형용사 자리에 동사가 나오면 바꾸겠다. 부사 자리에 동사가 나오면 부사로 바꾸겠다. 이게 준동사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거 기억나시죠? 동사를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바꾸는 건데 내가 명사로 쓸지 형사로 쓸지 부사로 쓸지를 정하지 않고 썼다. 그게 뭐였어요? 그게 부정사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고요. 아니야, 난 명사를 쓸 테야. 그게 동명사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형용사를 쓸 테다. 얘가 분사였었고
부사로 쓸 테다. 가. 이게 이제 분사 구문이었던 거죠. 이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자, 여기부터 오늘의 할 얘기인데, 아까 내가 분명히 어떻게 말했었냐면, 야, 절의 형태는 구의 형태로 바꿀 수 있다. 구의 형태는 다시 절의 형태로 바꿀 수 있다.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런데 곰곰이 째려보니까 이 절의 종류에 뭐가 있어? 명, 형, 부가 존재하고, 요 구의 종류에도 명, 형, 부가 존재한다.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애시당초에 부사절이었어. 미안해. 부사절이었어. 부사절이라면 이 부사절을 구로 바꿀 때 취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사의 형태를 갖거나 분사 구문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된다고 했었고요. 이 얘기 기억나시죠? 또 하나, 여기서 내가 형용사절이었어. 원래 형용사절이었는데 이 형용사절을 구로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뭐가 되는 거야? 부정사가 되거나 분사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지금 이 얘기가 이해되니 잘 들어봐. 너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서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를 생략할 수 있거든요. 잘 생각해봐. 여기서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를 생략하잖아. 그 뒤에 뭐가 남습니까? 현재분사나 과거분사가 남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원래는 관계대명사였으니까 형용사절이었었는데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를 날리고 나니까 현재분사나 과거분사가 남는다. 분사가 남는다. 형용사 구가 된 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가볍게 들어도 돼. 그냥 뭐 이렇게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문장을 봤을 때 이 전체가 뭐예요? Who is dancing over there? 저쪽에서 춤추고 있는 저 여자. 형용사 절이라고요. 형용사 절. 근데 우리는 관계대명사를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를 생략할 수 있더라. 현재 분사가 남는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뭐가 된 거야? 형용사 절에서 분사니까 형용사 구가 된 거라고요. 이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그럼 마지막이야. 마지막은 결국에 명사절이었다. 이 명사절을 이렇게 구로 바꾸면 부정사가 되거나 동명사가 되는 거다. 됐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거야. 하나만 더 들어봐. I'm afraid that. I'm afraid that. 아, 무서워 좀. 좀 무서워. 좀 무서운데 내가 I would fail the exam. 아,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시험 떨어지면 어떻게 무서워. 이렇게 말했다고요. 오케이? 명사 절이죠. 이걸 뭐로 바꾸는 거야? I'm afraid of 라고 말하면 failing the exam 명사 구가 되는 거라고요. 동명사가 되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오케이? 다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절의 형태를 구의 형태로 바꿀 수 있고요. 구의 형태를 절의 형태로 바꿀 수 있다. 헌데 막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막 하는 건 아니고 그 포맷은 딱 정해져 있는 거다. 됐어요? 요런 애들은 딱 요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에 맞춰서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다.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럼 잘 생각해봐. 이렇게 말해볼게. 여기다가 접속사가 있어요. 조금 더 어려워져. 잘 들어봐. 집중해야 돼. 접속사가 있고요. 여기 주어가 있고요. 여기 동사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어 동사 있습니다. 질문이야. 성태. 여기서 접속사 주어 동사는 무슨 절이에요? 명사야, 형사야, 부사야? 그렇죠. 부사죠. 왜냐면 이 전체가 주어가 아니죠. 목적어도 아니고요. 보어도 아닙니다. 수식할 명사도 없습니다. 그럼 부사절인 거죠. 좋아요. 그래서 바꿨어. 근데 요거대로 문장을 하나만 써볼게. 문장 하나 써보면 네가 버스를 향해서 뛰어갔기 때문에 그래도 네가 책을 떨어뜨린 거야, 임마. 오케이? 가만히 서 있었으면 되는데 괜히 깝치고 뛰어가니까 떨어뜨리는 거 아니야, 이 자식아.
라고 말한 거야. 굉장히 책망에 가까운 말이죠. 오케이. 부사절이니까 부사구로 바꿔볼게요. 부사구로 바꿔서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접사를 지울게요. 주어 똑같으니까 지울게요. 시제를 박탈하고 ing 쓸게요. 그럼 뭐가 됩니까? running to the bus. 뒤에 그대로. 괜찮죠? 우린 이런 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좋아요. 분사 구문이라 부르죠. 질문. 태영, 이거 다시 해석해봐. running to the bus, you drop the book. 위에 거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아래 것만 보고 해석하세요. running to the bus, you drop the book. 해석해보세요. 근데 내가 앞쪽에 이거 없었더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저 해석하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버스를 향해서 뛰어가는 동해. 그렇죠? 뛰어가는 동안에 네가 책을 떨어뜨린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이해되세요? 내가 원래 의도했던 것은 새끼야 깍지 좀 마. 이거였었는데 네가 뛰어가다가 떨어뜨렸구나.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절의 형태를 구의 형태로 바꿨는데 전달하면서 문장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오해가 생겼어요. 사실 나는 책임 추궁을 하고 싶었던 건데 얘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내 화자가 말하는 거랑 청자가 받아들이는 거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그럼 어떡하지? 어떡하지? 잠깐만. 무엇 때문에 의미가 달라진 거였어요? 접속사 때문이죠. 그럼 접속사를 무조건 생략하는 것이 맞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를 전달하는 거고 의미를 전달하는 거니까 의미가 달라지면 안 된단 말이죠. 아무리 문법적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의미가 달라지면 안 되는 거니까 우리 이런 경우에는 접속사를 무조건 생략하지 말자. 접속사를 그냥 살려두는 것이 오해의 여지를 줄이는 방법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게 되냐? 이거 지울게. 결국 접속사 주어 동사 요 절의 형태를 구의 형태로 바꿀 때 어떤 것을 착안하게 되냐면 접속사를 살려둔 상태에서 준동사를 쓰는 것도 절을 구로 바꾼 거로 보자. 왜? 접속사는 왜 남아있다? 의미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됐어요? 이 형태인 거야. 접속사 뒤에 준동사가 남을 수 있더라. 맞아요? 그래서 whether to라는 형태는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이게 전혀 이상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다시. 그럼 얘를 바꾸면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whether라는 형태가 있는 것이고요. 주어가 없으니까 누구랑 똑같다? 저 앞에 있는 거랑 똑같다. 누가 되는 거니? his or her question. choice구나. 얘가 되는 거죠. 뭐 he 또는 she라고 쓸까요? 한 다음에 ask.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주어, 동사, 목적어 빠진 거 없다. 빠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의미가 들어가는 것까지도 괜찮다. 그러니까 5번은 통과.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다시 결론입니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들었던 문법들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했던 거랑은 조금 달라요. 조금 어려워요. 좀 깊이 굉장히 딥하게 들어가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논리가 있더라. 어떤 논리가 숨어 있냐면 절의 형태를 구의 형태로 바꾸고 구의 형태를 절의 형태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가끔씩은 무조건적인 준동사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접속사를 살려둔 상태에서 준동사를 쓸 수도 있는 거다. 그게 분사구문이고 그게 바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다. 됐어요? 여기까지 쭉 오게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조금만 더 할게요. 문법. 오늘 문법을 좀 많이 하게 될 건데 조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더 한 발짝만 더 나가볼게요. 너희가 또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이 생기냐? 내가 방금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방금 이렇게 말했어요. 접속사가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준동사가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분사 구문이고 그것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야 라고 말했어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whether가 의문사입니까?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라고 하려면 I don't know what to do, where to go, how to do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whether라는 형태를 썼다고요. whether가 의문사입니까? 이 질문이 나와야죠. 아니 당신이 분명히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라며 이건 의문사가 아니라 whether to를 썼는데 왜 이건 뭐야? 왜 이래? 라고 질문이 나와야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 와보세요. 봐봐. 얘를 잘 봐봐. 항상 나랑 수업을 좀 오래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억을 한번 반추해 보시면 명사절 접속사를 쓸 때 항상 이렇게 표기해요. 항상 이렇게 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보면은 이렇게 필기할 때 보면 줄을 잘 맞춰야 되잖아요. 이렇게 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줄을 예쁘게 맞춰야 돼. 줄을 예쁘게 맞추려면 that, what, if, whether 의문사, 복합강대명사라고 하면 줄이 딱 맞아. 이게 더 예뻐. 근데 난 그렇게 필기하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필기하거든요. if나 whether 의문사를 묶어서 항상 필기를 하거든. 언제나. 옛날 필기를 다 뒤져봐. 다 이렇게 썼어. 항상 이렇게 쓰거든. 왜요? 질문에 대한 대답.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whether가 의문사야? 너희는 아니? 아니긴 하지 라고 대답했잖아. 다시 대답을 다시 하죠. whether가 의문사입니까? 아니긴 한데 똑같아요. 아니긴 한데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니긴 한데 같다. 뭔 소리입니까 이게 줄라? 정신 차려야 돼. 집중해야 돼. 어려워. 줄라가 봐봐. 이게 문법은 어려워. 그러니까 못 듣겠어. 아니라니까? 어려워서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안 들어 버릇해서 어려워진 거야. 근데 그게 반복돼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그럼 내가 지나간 시간들을 뭐 이렇게 책망하겠다는 뜻은 아니야. 그럼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안 들어서 지금 어려워. 그럼 지금 안 듣잖아? 고3 돼서 더 어렵다는 뜻이야. 이해돼요? 이 상황을 과거는 바꿀 수 없는데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하면 미래는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야지. 어려워도 참고 들어야 돼. 지금은 참아줘야 돼. 그 정도의 노력은 해줘야 돼. 아시겠죠? 정신 차려. 집중해야 돼. 어렵다니까. 거듭 말하잖아. 알겠죠? 봐봐. 이렇게 말해볼게요. if나 whether 의문사가 같은 거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얘기해볼게. 혹시 너희 이거 기억납니까? 간접 의문이라는 거 기억납니까? 형님, 간접 의문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형님은 대답하겠죠?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거라고 하겠지만 그거 하지 말고. 자, 그건 내가 했잖아. 자, 간접 의문이 뭡니까? 간접적으로 물어보면 죽여버릴 거야. 뭐 다시? 혁준, 간접 의문이 뭡니까? 뭐라고요? 더 들어주기가 힘드네요. 아니고요. 지금 간접 의문이 뭡니까? 의문사 구조를 목적은 오, 훨씬 훌륭합니다. 오케이, 훨씬 좋아. 오케이, 좋아요. 왕현, 간접 의문이 뭡니까? 간접적으로 물어본다고 말하면 죽인다 그래서 돌려서 물어본다고 말한 거야 지금? 그런 거야? 돌려서 맞아야겠다 넌. 태영, 간접 의문 들어봤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태영이 뭐라고 했냐면 의문문을 명사 자리에 집어넣는다라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좀만 가볼게. 간접 의문은 이렇게 합시다. 이걸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의문문이라는 게 있어요. 의문문이라는 게 있는데, 쌍민아, 의문문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두 가지예요? 점심 먹었어? 뭐 먹었어? 장애가 있는 겁니까? 야, 이씨, 점심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 그지야 지금. 2시간밖에 안 됐겠구만. 뭐 먹었어? 봐봐, 내가 상민이한테 또 물어봤어. 무엇을 먹었어? 근데 상민이가 알았어 라고 하면 싸우자는 거잖아.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상민이한테 질문을 2개 했죠. 어떻게 2개입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yes나 no로 대답을 할 수 있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점심 먹었어? 먹었어. 이렇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먹었어? 무엇을 먹었니? 라고 하면 yes나 no로 대답을 못합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는 yes나 no로 대답하고 어떤 상황에는 yes나 no로 대답을 못하냐 생각해보니까 먹었어? 안 먹었어? 라고 했을 때는 의문사가 없어요. 의문사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yes, no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헌데
내가 상민이한테 무엇을 먹었어? 어디서 먹었어? 누구랑 먹었어? 라고 했는데 네. 싸우자는 거잖아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의문사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의문사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문사가 없다. yes, no 대답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괜찮죠? 현기야, 그지? 딴 생각 죽으려고 이런 거야. 됐죠? 다시 의문문의 종류는 다시 한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직접 의문이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간접 의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직접과 간접으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간접 의문이에요. 간접 의문. 그런데 간접 의문이 뭐냐? 태영이가 말한 게 거의 정답에 가까운데 조금만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간접 의문은 A라는 문장이 있어요. 요 하나의 문장이 있어요. 아까 석준이가 대답한 것 중에서 좀 잘못된 부분, 틀린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물음표가 나오지 않고 아니요 물음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 A라는 문장이 평서문일 수도 있고요. 의문문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두 가지의 가능성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물음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A라는 문장은 평서문이건 의문문이건 상관이 없어요. 둘 다 괜찮아. 그런데 B라는 문장은 반드시 의문문이어야만 합니다. 요건 반드시 의문문이어야 해. 그러면 간접 의문문이 정확히 뭡니까? 라는 질문에 간접 의문은 하나의 의문문, 하나의 문장이야. 이 의문문이 또 다른 문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만 누구 자리에 들어가는가? 얘가 A의 명사 자리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보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지우가 말한 것 중에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갑니다 라고 했을 때 훨씬 낫긴 하지만 틀렸다 라고 말한 이유는 무조건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접 의문은 무조건 뒤에다 때려박는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합쳐준다의 개념이 아니라 얘가 또 다른 문장의 성분이 된다는 의미예요. 단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주어 동사가 있을 것이고 여기는 의문문이니까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나와 있었겠죠. 이 두 개를 합칠 거야. 그럼 어쨌거나 주어 동사가 두 개가 된다는 거죠. 그때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다. 그때 접속사가 필요한 겁니다. 괜찮아요? 근데 쓸 접속사 중에서 접사를 써야 되는데 뭘 쓰지? 일단은 명사 자리에 들어간다고 했으니 명사절 접사를 쓰면 되겠네. 명사절 접사 중에서 that, what, if, whether 의문사, 복합관계 대명사 중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의문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문사를 그냥 쓰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의문사가 없을 수도 있잖아. 의문사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다시 의문사가 없으면 그 의미가 뭐가 돼? 뭐뭐인지 아닌지가 되죠. 뭐뭐인지 아닌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that이나 what이 아니라 if나 whether를 써준다는 겁니다. 다시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if나 whether 의문사라고 하는 것은 같지 않지만 같은 거다. 오케이? 같지 않지만 똑같은 역할을 한다. 이해됩니까? 똑같진 않죠. if나 whether 그리고 의문사가 동일하진 않습니다. 허나 문법적인 역할은 같죠. 간접 의문문을 만들어줄 때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는 면에선 동일한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는 거다. 결론입니다. 결론. 아까 이런 말을 했죠. 의문사, 주어 동사를 얘를 구의 형태로 바꾸고 싶다. 의문사는 정확하게 의미가 있습니다. 함부로 지을 수는 없어요. 의미가 정확하기 때문에 의문사를 쓴 상태에서 얘를 날리는 거죠. 의문사가 들어있으면 무슨 절입니까? 의문사는 명사절이죠. 명사절이니까 구의 형태를 바꿀 때 뭐가 필요하다? 부정사나 동명사가 필요하다. 이땐 뭘 써라? 투부정사.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라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 됐어요? 결국 의문사, 주어, 동사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다. 헌데 잠깐만. 이 의문사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whether. 그러니까 whether, 주어, 동사라는 형태를 뭐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whether라는 형태는 의미가 정확하게 있는 거니까 살린 상태에서 얘를 날리고 투부정사라는 형태를 쓰는 것도 괜찮다. 이게 허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조금 길죠? 요렇게. 근데 이게 흐름으로 쭉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쭉 따라오면서 결국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구나 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럼 최종적인 질문이 마지막으로 하나 남아요. 이게 최종 질문인데 if나 whether가 같이 있죠. if나 whether. 그럼 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은 이거죠. 그럼 if랑 whether랑 같이 묶여있으니까 형태야. if랑 whether랑 묶여있으니까 whether to라는 형태를 쓸 수 있는 것처럼 if to를 쓸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다. 그건 안 된다. 이거는 너희가 시험에서 만날 확률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가볍게만 들어보시면 if랑 whether랑 동의어입니까? 얘는 동의어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자면 결론적으로는 동의어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세요? if는 친구가 하나밖에 없잖아. 친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야. 친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성격이 더럽죠. if는 성격이 더러워요. 성격이 더러우니까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얘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오로지 타동사 뒤. 타동사 뒤에만 나옵니다. 다른 자리는 들어갈 수 없어요.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주어 자리 안 되고요.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 안 되고요. 보호 자리도 안 됩니다. 오로지 타동사에 대한 목적어밖에 안 돼요. 다른 건 다 안 됩니다. 근데 얘는요. 친구들 되게 많네. 성격도 좋아요.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아. 주어 자리 되고요. 목적어 자리 되고요. 보호 자리 됩니다. 심지어 그 목적어 자리는 타동사에 대한 목적어,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 둘 다 됩니다.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 우리 회의를 하자. 회의하자. 우리 회의를 할 건데 그 회의에 온 주제가 뭐냐면 과연 수업 시간에 졸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수업 시간에 조는 것을 허용할지 안 할지에 대한 회의를 하자. 뭐뭐인지 아닌지 라고 할 때 여기다가 if라는 형태 쓰고 주어 동사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다 뭘 써야 된다? if가 아니라 whether만 된다. 왜? 전치사 뒤에 나왔기 때문에. 타동사 뒤라면 되겠지만 전치사 뒤이기 때문에 안 된다. 또 한 가지. if는 성격이 되게 더러워요. 성격이 더러워. 그래서 옆에 누가 있는 거 싫어해. 뭐뭐인지 아닌지잖아. 그럼 뭐가 필요해? or not. or not. 그러면 if라는 단어는 성격이 되게 더럽기 때문에 or not 한 다음에 주어 동사 이 형태로 허용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 if가 뭐뭐인지 아닌지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를 쓰고 or not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허용을 합니다. 이건 허용하지 않지만. 됐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얘는 성격이 좋은 애잖아. whether는요. or not이 붙어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전혀 상관이 없다. 무조건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최종본입니다. 근데 사실은 너희가 이거 배운 적 있긴 할 거예요. 중학교 때도. 그러니까 어학원 같은 데 다니면 이런 거 알려주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아무리 심화해서 배웠다 하더라도 딱 여기까지만 배웠을 거야. or not을 붙여서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까지 보통 많이 배우거든요. 실제로 이거는 재작년에 휘문고등학교 중간고사에 나왔었어요. 이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whether or not이라는 형태를 붙여서 쓸 수 있는 거 없는 거. if랑 붙여 써가지고 틀린 문장이었어요. 그때 정답이. 오케이? 그런 식으로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서술형이 없어서 그렇지 이 정도 수준까지 고등학교에서 다뤄요. 서술형 같은 다뤄주기도 하고 문법에 다루기도 합니다.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물론 이제 우리 학교에서 나오는 문제랑은 조금 경희고는 이렇게까지 딥하게 들어가진 않으니까 너희가 이제 관심이 많이 없을 수 있는데 원래 이 정도까지 합니다. 고등부에서. 오케이? 알아두시라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럼 최종본입니다. whether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whether to 구의 형태로 바꿀 때 whether to라는 형태가 되겠어 안 되겠어? 성격 좋은 애잖아. 무조건 되는 거지. 얘는 다 된다. 무조건 다 돼. if는요. 되겠어 안 되겠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whether to라는 형태는 됐는데 여기서 whether라는 형태를 if로 바꿔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인 거죠. 됐어요? 다시. 결국에 이 whether라는 형태를 봤을 때 결론적으로 말할게요. whether라는 형태를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whether를 봤을 때 일단 1감으로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되는 건 뭐냐? 1감으로 whether, 오케이 뒤에 빠지명사 없어야 돼. 이거죠. 근데 뒤에 빠지명사가 없어요. 근데 whether 다음에 to 부정사를 썼는데 구의 형태를 썼는데 이건 괜찮냐? 아 이건 그냥 접속사가 살아있는 분사 구문과 동일한 거구나. 오케이 괜찮다. 최종적으로 하나 확인해야 되는 것은 그럼 이 자리에 if랑 whether가 동의어니까 if를 써도 되는가? 아,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셨으면 되는 거다. 이렇게까지 했으면 완벽한 풀이가 될 수 있어요. 됐죠? 오케이. 오래간만에 문법 되게 오래 했죠. 오케이. 되게 오래 했는데 한 번쯤은 이런 접속사 목록이라든지 이렇게 절 형태로 구 형태로 왔다 갔다 준동사가 또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한 번쯤은 다시 혹시 잊어버리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이 한 번 정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으면 그런 감각들이 있어서 되게 잘 풀긴 하는데 한 번씩은 잊지 않았나 상기해보고 한번 적어보고 확인해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겸사겸사해서 좀 길게 다뤘는데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필기한 거 보시고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 되셨죠? 문법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리고 한 가지 꼭 다루고 싶었던 문제가 34번이에요. 34번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때도 풀이를 하려다가 시간이 좀 없어서 요거 못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것도 몇몇 친구들한테 제가 요 문제는 굉장히 전형적으로 대립적인 구도를 만들었을 때 잘 풀린다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하세요? 빈칸 추론 문제를 풀 때 물론 해석 되게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한데 구도를 잡고 이 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를 하나만 해볼 건데요. 일단 이렇게 합시다. 얘는 항상 우리 했던 것처럼 빈칸 문장을 먼저 읽을게요. 빈칸 문장을 먼저 읽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자, 가볼게. 빈칸 문장 보니까 The psychologist interest in young children. 잠깐만요. 중요한 건 여기죠.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심리학자들이요. 아이들한테 관심 있는 심리학자들은요, may have to. 이래야만 할 겁니다. 이래야 합니다. 이래야 합니다.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빈칸에 써야 되는 건 아이들한테 관심이 있는 심리학자가 해야 될 일이죠. 심리학자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가? 근데 뒤에 그 목적이 나옵니다. 그 목적은 뭐냐? 그렇게 해서 목적은 in order to get a good picture of how children think.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사고하는가? 어린 아이들의 사고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잠깐만요. 기본적으로 심리학자입니다. 이 심리학자가 있는데 심리학자가 뭘 해야 되냐? 아동 연구합니다. 아동에 대한 연구를 해요. 그 아동에 대한 연구의 내용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더니 이 아이들의 사고방식을 알게 되었더라. 됐어요? 이 중간에 뭘 써야 되는가? 다시 심리학자들이 아동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했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동의 사고방식을 알게 되었다. 여기까지. 그럼 아이들의 사고방식을 알게 된 게 뭐 때문이지? 어떻게 하니까 아이들에 대한 사고방식을 알게 됐지? 이렇게 가는 거죠. 거듭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글을 읽으면서 멈춰 쓰셔야 돼요. 멈춰 서서 잠깐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드립다 빨리 읽는다가 아니에요. 봐봐. 사실은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보고 나면, 그러니까 목요일마다 모의고사 보잖아요. 모의고사 보고 나면 그 답지, 그 마킹지를 제가 조교생들한테 뚝 던져줘요. 조교생들이 채점하고 점수 매겨서 기입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워크북들을 쭉 작업을 해주시는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거든요. 이번 주에 한번 그걸 봤어. 마킹지를. 내가 마킹했던 거. 그러니까 물론 작업은 조교님들이 해주시지만 한번 쭉 봤어요. 마킹지를 쭉 봤는데 이 마킹지 보다가 몇몇 친구들한테 요 코멘트를 꼭 해줘야겠다. 몇몇 친구들한테 요 생각을 좀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원준. 지금 글을 읽을 때 글을 읽으셔야 돼요. 글 자체를.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제 사실 우리가 모의고사 볼 수 있는 게 다음 주가 끝이거든요. 돌아오는 주에 모의고사 보는 게 거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가고 하니까. 원준이한테 꼭 해주신 말은 다 못 풀어도 돼요. 70분 동안 45문제 다 못 풀어도 돼요. 뭐 리스닝은 무조건 다 풀어야 되지만 다 못 풀어도 돼. 차라리 지문 하나를 제대로 읽으세요. 오케이? 왜냐하면 시간 관리하는 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연습 몇 번 해봤으니까 그건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데 지문을 읽으세요. 지문을. 오케이? 그러니까 대충 이런 말인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오케이? 차라리 지문 하나를 정확하게 해석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리고 봐봐 원준아, 이게 원준이한테 이거 수업 시간에 공개적으로 말하니까 좀 언짢을 수도 있지만 까먹을까 봐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원준아, 지금 매일 하셔야 돼요. 영어를. 저번에 원준이가 나한테 그랬잖아. 나한테 직접적으로 말한 건 아니지만 영어라는 과목에 대해서 원준이 스스로 자부심과 자존심이라고 말했잖아. 그렇게 했던 그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려면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정말로. 그러니까 매일 막 2-3시간씩 하라는 건 아닙니다. 매일 30-40분씩이라도 매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쉽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알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봐봐. 다른 사람들 마찬가지. 지문을 읽으셔야 돼요. 이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유형별로 문제풀이 같은 거 하고 야 빈칸 추론 이렇게 하면 돼. 빈칸 부분 먼저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 찾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면 아 저렇게 푸는 거구나. 저렇게 푸는 거니까 내가 다른 지문을 만났을 때 똑같이 적용하면 풀 수 있겠지? 됩니까? 안 돼요. 방식을 알려주는 거야. 그 동일한 지문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풀었던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수학은 좀 비슷하잖아요. 숫자만 바꿔 끼면 된다라는 느낌이 나같이 무식한 애들은 하거든요. 수학에 그 장애가 있는 애들은 뭐 숫자만 바꾸면 되지. 4, 7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뇌 비어있는 소리를 하잖아. 네. 근데 영어는 사실은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비슷한 형태의 비슷한 느낌의 글들이 많지 않아요. 매번 새로운 글들이고 새로운 지문들을 보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탑재해야 되는 건 말 그대로 지문을 읽어야 돼요. 글을 읽어야 된다는 거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빈칸도 그렇고요. 순서, 문장 삽입 이런 게 막 단서를 찾아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근본이 되는 건 해석이에요. 이 문장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게 없이 어떻게 돼? 말도 안 되잖아. 이건 영어인데. 다만 내가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해석 자체에 너무 첨착되다 보면 글을 못 읽으니까. 내가 거듭 말하면 글을 읽어야 돼. 글. 한 지문 자체에 있는 글을 읽으시라고. 그리고 집중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글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잖아. 어떤 이야기를 했어. 그 이야기가 그 다음 문장 연결되고 그 다음 문장 연결되고 그 다음 문장이 연결이 되지 않았지만 복선이 깔리고 그 뒤에 연결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어떤 한 가지의 이야기를 꾸준하게 끌고 나온다고요. 그걸 머릿속에 담은 상태에서 계속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말 하는 거구나. 여기서 이 단어를 쓴 이유가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거구나. 흐름상 이런 거구나. 이게 이루어지려면 집중력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지금 몇몇 사람들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전혀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본인은 수업 듣고 있대. 내가 지적해. 야, 정신 차려 집중해. 듣고 있었는데 왜 나한테 지랄이야. 앞에서 보면 보인다고. 막 듣고 있다가 그런 거 있잖아. 막 듣고 있다가 눈동자가 이렇게 돌아가. 난 여기 와 있는데 아직 눈동자 저기 머물러 있어. 안 돼요, 그러면. 필요하다. 알겠죠? 조금 집중해 줘야 돼. 글을 읽는다는 건 스스로 문제 풀 때도. 아까 내가 줄라기한테도 말했지만 그건 개인의 능력이에요. 이해돼? 그 능력은 너희가 갖춰야 되는 거야. 앞에서 잘 풀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는 건 내 역할이죠. 근데 집중해서 뭔가 노력하는 건 너희 몫이에요. 그 몫은 너희 거야. 잔소리 하나만 하고 문제 풀게요. 잘 생각해봐. 내가 이 얘기 자주 하잖아. 사람들은 서울대 나온 사람들을 되게 높이 평가해요. 왠지 알아요? 왜 서울대 나오면 대단한 거야? 왜요? 서울대 나왔다는 게 뭘 증명하는데요? 그 사람의 인성과 그 사람의 품격과 그 사람의 능력을 다 증명해내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 대학 이거 나왔다고 무슨 최고야? 아니잖아. 근데 사람들은 뭘 보는 거냐면 이 사회에서 사회적 통념상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좀 우대하고 사실 너희도 그렇잖아요. 너희도 아니 저 사람 앞에 나와서 수업하는 저 사람 알고 보니까 지방 듣보잡이래. 지금 듣보잡 대학교 나왔대. 알고 보니 대학도 안 나왔대. 2년제 전문대 나왔대. 그럼 너희가 이 수업을 계속해서 들을 것 같아요? 듣긴 하겠지.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저 새끼 저럴 줄 알았어. 알고 보니 전문대 나가 저런 거 아니야?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맞잖아. 너희도 높이 평가하잖아. 좋은 대학 나왔으면. 그럼 이렇게 말해보죠. 왜요? 이 좋은 대학교 나왔다는 게 뭘 증명하고 너희한테 뭘 말해주고 사회한테 뭘 말하는 건데요. 딱 한 가지야. 딱 한 가지. 진짜 노력했구나. 너 정말로 노력했구나. 고등학교 생활을 함부로 하지 않았구나. 특히나 서울대는 정시에서도 내신을 보는데 너 진짜로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고 고등학교 3년에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너 진짜로 성실하게 했구나. 재수를 했니? 재수하는 1년 동안은 진짜 목숨 걸고 공부했구나. 너 그 정도의 끈기가 있고 그 정도의 집중력이 있고 그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래? 너 그렇게 성실하니까 우리 회사 와도 그렇게 성실하게 해주겠지? 열심히 할 줄 아니까 내 회사에 와서 나를 도울 때도 그렇게 성실하게 해주겠지? 그렇게 폭발적으로 노력을 해주겠지? 그 증명 하나 하는 거예요. 대학에 입증해낼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너희가 대학에서 전공하는 그 전공 과목이라는 거 있잖아요. 전공이라는 거. 그거 사회에 나가잖아요? 그거 1년이면 다 배워요. 잘 생각해봐. 중학교 때 배웠던 모든 것들 있잖아. 고등학교 와보니까 한 학기면 다 배우잖아. 대단한 거 아니었잖아, 중학교 때. 지금 생각해보면, 야, 그때 내가 왜 개고생을 했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지금 하는 것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똑같아요. 고등학교 때 배우고 있는 이 3년 동안 배웠던 이 미친듯이 많은 것들, 대학교 가잖아요? 한 학기만 다 배워요. 왜냐면 한 학기에 책 한 권을 배우거든. 대학교는 보통. 지금 3년 내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한 학기에 한다고요.
사람들이 왜 학점 좋은 사람들을 뽑겠어요? 그 대학교 다니면서도 성적 관리하고 공부 관리하고 생활 관리하고 너 노력했구나. 너 성실한 사람이네. 바꿔서 질문해보죠. 당신들이 그렇게 성실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꾸준함을 갖고 있습니까? 딸랑 3시간 수업하는 거 집중 못해가지고 졸기도 하고 멍 때리고 지적받고 그렇게 너희가 증명해낼 수 있어요? 이 사회에? 사람들한테 너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나 이 정도 능력 되니까 내가 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할게. 내가 의사가 돼서 사람들의 목숨을 내가 구하기도 하고 생명을 다룰게. 내가 판사가 돼서 법 앞에 모든 사람들 평등하게 해줄게. 그걸 너희가 증명할 수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습으로? 이 정도 집중력을 가지고? 이 정도의 꾸준함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습니까? 사회에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이 사회가 너희들의 말을 들어줘요. 아 진짜? 너 한번 말해봐.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너희 말을 들어준다고요. 너희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뿐이에요. 그럼 그 기회가 주어지는 그 앞에는 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 앞에는 서봐야지.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질 수는 없잖아. 지금 꾸준하라는 얘기야. 지금 엄청나게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찮아 보이는 뭐 의문사 프로그램 저거 보고 대단하니? 그 앞에 성실하라고요. 그 앞에 꾸준하라고. 그 모습으로 사는 거라고. 공부는 태도라 그랬잖아.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시기예요. 너희들한테 훨씬 더 중요해요. 그게. 아시겠죠? 좀 집중해줘야 돼. 알겠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정확하지 않고 꿈이 아직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학 전공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요. 가고 싶은 대학교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 뭐가 문제가 돼? 근데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내가 항상 말하잖아. 나중에 지금은 최선을 다하지 않지만 내가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최선을 다할게. 말도 안 되는 개소리예요. 그딴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도 최선을 다해요. 이 작은 거 코딱지만한 거 하나에 최선을 다하세요. 여기에 목숨을 거세요. 그럼 너희한테 주어져 있는 큰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책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 어떤 주인이 종 3명한테 야, 내가 출장 갔다 올 건데 너는 내가 금화 10개를 줄게. 내가 너한테 금화 3개를 줄게. 너한테 내가 하나를 줄게. 주인이 출장 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야, 갖고 와봐. 뭐 했어? 내가 준 거 가지고. 얘가 10개를 가지고 내가 장사를 겁나 열심히 해가지고 투자도 잘하고 되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10개 플러스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주인이시여, 내가 이렇게 수확을 냈습니다. 주인이 얘한테 칭찬하거든요. 근데 성경 구절에 써있는 그 글귀가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큰 거에도 충성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재밌는 건 이거야. 금화 3개를 받은 애가 주인, 나도 정말 열심히 살아가지고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 나도 3개를 남겼어. 3개 플러스 3개, 3 플러스 3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이게 정말로 성경책 열어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인이 얘를 칭찬할 때랑 얘를 칭찬할 때의 대사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칭찬해요. 똑같이 칭찬합니다. 얘는 10개를 벌었고 얘는 3개를 벌었는데 똑같이 칭찬한다고요. 칭찬의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얘는 하나 들고 있던 애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 네가 나 하나밖에 안 줬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하나 잃어버릴까 봐 땅속에 묻어놨다. 땅속에 묻어놔가지고 내가 그대로 갖고 있었어. 잘했지. 안 잃어버렸어. 잃어버리지 않고 갖고 있었어. 나 잘했지. 뒤지게 욕합니다. 악한 종이라 불러요. 너 이 새끼 막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잘하라 못하라가 아니라니까요. 너희한테 요구되는 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10개인지 3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최선을 다했냐고요. 진짜로 너희한테 주어져 있는 과업에 최선을 다했냐고요. 그게 큰 거건 작은 거건. 별로 안 중요한 거, 난 이과니까 이거 안 해도 된다. 난 이거니까 저거 안 해도 된다. 그런 마인드로 어떻게 대학을 가요? 그런 마인드로 어떻게 세상을 삽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최선을 다하라고요. 지금 집중하라고. 수업 시간에 말에 또 멍 때리고 또 딴 생각하잖아. 또 졸고. 그럼 안 돼요. 그 노력은 너희 거야. 부디.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지. 잔소리가 길어서 미안합니다. 근데
수업을 하다 보면 되게 중요한 시기잖아. 100일 남았습니다, 이제. 100일. 100일 후에 너희가 고3이에요. 100일 후에. 100일 남았다고요. 진짜로 지금 불타오르고 있어야 돼요. 정말로. 조금만 힘내시고 집중하세요. 정말로. 아시겠죠? 봅시다, 다시. 가볼게. 아동 연구를 하는 심리학자가 있다고요. 아동을 연구하는 거야. 아동. 주제가 아동이야. 이렇게 했더니 애들은 이렇게 사고하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되었다고요. 되셨죠? 원래는 이 윗부분 읽으면 되지만 우리 이 글은 좀 읽읍시다. 글 자체를 조금 읽고 싶어요. 글을 좀 볼게요. 이 글은 요 34번 문제는 요번 23학년도죠. 23학년도 9월 모의고사 중에서 요 지문이 제일 예뻐요. 제일 잘 썼어. 예쁘기도 합니다. 물론 41번, 42번 지문도 꽤 괜찮은데 요 개인적으로는 예쁘게 잘 써진 글이라서 얘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가볼게요. In trying to, in ing 뭐뭐 할 때, 뭐 할 때? explain, 설명하고 싶은 거죠. How different disciplines attempt to understand autobiographical memory. The literary critic Daniel Albright said.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앞쪽을 좀만 보면은 잘라야겠죠, 여기서. Different principles. 다른 과목들이 시도합니다. 시도의 목적이 뭡니까? The time, understand and autobiographical memory. autobiographical memory를 어떻게 이해해 가는가? 라고 했을 때, 이때 이 사람은 말합니다. 이 사람 자체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psychology,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is a garden. 굉장히 비유적으로 말했죠. 잠깐만 적어볼게.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얘는 garden, 정원이다. 얘는 정원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한 가지. Literature is a wilderness.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wilderness, 야생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됐죠? 이것을 대립적인 구도로 이렇게 잡아놓고 시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잡아놓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뒤에 기만, 아벨레. 내 생각에 말이야. 그가 의도하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psychology,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seek to make pattern, 패턴을 만드는 거야. 패턴. 뒤에 find regularity and ultimately impose order on human experience and behavior. 잠깐만요. 우리 매번 했던 얘기죠. 비슷한 거 3개 이상 나오면 뭐다? 열거다. 여기서 어떤 거? 첫 번째 패턴, regularity, 그리고 order. 이렇게요. 됐어요? 3개 이상 나왔으니까 열거한 거죠. 결국에 심리학에서 우리한테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심리학에서 바라는 것은 얘는 뭘 추구하는 거다? 얘는 규칙성. 한 단어로 퉁칩시다. 이 규칙성을 찾아내는 것이다. regularity라는 표현 나왔습니다. 규칙성을 찾아내는 것이 심리학 분야에서 하는 일입니다. 됐죠? 좀 더 가볼게요. 어이구, 굉장히 중요한 표현 나왔죠. 어디요? by contrast. 영어에서 contra가 들어가면 전부 다 반대입니다. 반면에, 대조적으로. writers. 이 writer에서 어느 쪽으로 온다? literature 쪽으로 오는 거구나. 문학 쪽으로 오는 거구나. 생각될 수 있죠? writers. 이 사람들은요, dive into. 흥동, 뛰어듭니다. 어디로 뛰어들어요? into the unruly, untamed depths of human experience. 인간 경험에 unruly. 룰 되어지지 않는 거죠. 룰이 뭡니까? 규칙, 지배, 막 이런 거죠. 지배되지 않는 거죠. 지 맘대로야. untamed, tame이 뭡니까? 훈련시키다, 길들이다, 이런 거잖아요. untamed, 길들여지지 않는 깊이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규칙성인데, 여기서는 뭐가? unruly라고 쓸까요? 이 단어 하나 써놓읍시다. 지멋대로, 맘대로, 불규칙성,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좀 더 가볼게요. What is said about understanding memory? 이 인간의 메모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메모리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 그의 말은 뭐냐면 can be extended, 확장되어 갈 수 있습니다. 어느 영역으로? To our questions about young children's minds.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 대한 우리 질문까지 확대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문장이 사실은 중간 브릿지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빈칸 문장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은 사람들이 아동 연구를 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글의 시작은 인간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연구할 것이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문장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 위쪽에서 말한 그 논리 있잖아. 어린아이 쪽으로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요 맥락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걸 어디로, 요 논리를 understanding of human memory가 아니라 어느 쪽으로, 요거를 아동 연구로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 문장, 이 글 전체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였죠. 이렇게 하면 돼. 이쪽으로 가는 거다. 좀 더 가볼게요. If we psychologists, 우리 심리학자들, 우리 심리학, 이 사람 심리학자인가 봐. 그죠? 우리 심리학자들이잖아. 우리 심리학자라는 사람들이 are too bent on identifying the orderly pattern. The regularity is with children's mind.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근데 이 패턴이나 regularity 여기에 너무 몰입하면 이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으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잖아. 그러면 we may miss. 우리는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An essential and pervasive characteristics of our topic. 우리 주제에 아주 필수적이고도 아주 이렇게 스며드는 그 특징들을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오케이? 왜냐면 이게 싹 스미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잘 안 보여서 놓쳐버릴 수도 있는 위험성이 생깁니다. 잠깐만요. 뭐 하면 놓친다는 거예요? 아동 연구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놓친다? 규칙성을 찾으려고 하면 놓쳐버린다. 그럼 필자는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아동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이쪽에 집중해야 된다. 어떤 쪽? 사실은 윌더니스, 문학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뭐? 윌더니스와 unruly. 어디에? 아동 연구는 이쪽으로 가 있어야 된다. 이쪽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였죠. 좀 더 가볼게요, 뒤에. 여기 세미콜론 나왔습니다. The child more unruly. 애들이잖아. 그 아이들의 more unruly 보다 이렇게 막 통제되어지지 않고 imaginative way.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한 그 방식들이요. With talking and thinking. 아이들이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잘 다뤄지지도 않고요. 통제되어지지도 않고 상상력이 풍부한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우리는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가 패턴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내 조카가 미취학 아동이던 시절, 그 시절에 누나 집에 놀러 갔어요. 누나 집에 놀러 갔는데 이렇게 칠판 이렇게 있잖아요. 벽에 칠판이 하나 있더라고. 보드마커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작은 누나가 나한테 야 여기에 이렇게 있으니까 자 이걸 가지고 곤충을 그려봐 이렇게 말했어요. 곤충을 그려봐. 어떻게 그릴 거예요 너희는? 그죠? 내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태영이랑 똑같았어요. 여기 동그라미가 있어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렇게 그렸어요. 아이고 막 이렇게 그렸거든요. 또 그려봐 라고 하길래 비슷하게 했어요. 뭐 이렇게 쭉 그렸어요. 비슷하게. 내 누나의 말은 너도 이제 머리가 다 굳었다. 왜냐면 내 조카는 이거에 대해서 동그라미에 대해서 어떻게 그림을 그렸냐면 이해돼요? 우리는 그 동그라미가 전체라고 생각하죠. 그 전체고 거기를 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은.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전체의 한 부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사고인 거 아시겠어요? 완전 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원래 그런 겁니다. 얼마나 상상력이 풍부해요. 어른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오케이? 좀 더 가볼게요, 뒤에. It is not only, 이거 잠깐만요. 이리제 밑줄 치시고 It is not only the developed writer or literary scholar who seems drawn toward a somewhat wild and idiosyncratic way of thinking. 이렇게요. 잠깐만, it is who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seem drawn to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죠. 어느 쪽으로? A somewhat wild, 약간 거칠고 idiosyncratic way of thinking. 이 사고의 굉장히 독특한 지 멋대로의 이런 방식들, 이렇게 일치되지 않는 그런 방식들에 끌려가는 것이 오직 developed writer, 오직 얘네들만 그런 게 아니다. 여기에서만 문학 분야에서만 윌더니스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얘만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누구도 그래야 되는데? Young children as well. 아이들도 그런 것이다. 그럼 아이들에 대한 연구, 아동에 대한 연구도 뭐가? 윌더니스와 unruly라고 하는 쪽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아이들이 사고하는 방식들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1번에
venture a little more often in the wilderness. 야생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벤처라고 하면 모험하다, 탐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드벤처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벤처가 탐험하는 거고요. AD가 들어가면 어느 쪽으로? 탐구의 방향 쪽으로 탐험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벤처는 위험을 감수하다, 리스크의 의미도 있어요. 연구하다 이런 뜻인 거죠. 됐어요? 오케이? 봐봐. 요 글이 내가 좀 이쁘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정확하게 구도가 잡히는데 거기에 또 비유적인 부분들 좀 들어가 있거든요. 정원 그리고 wilderness 이런 비유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글들을 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잠깐만 쉬었다가 뒤에 조금만 더 할게요. 자, 길었고요 너무. 자, 가봅시다. 얘 하나 볼게요. 41번 보세요. 요 지문이 좀 어려웠는데 최근에 그 모의고사들, 고3 모의고사들, 지금 이것도 고3이긴 하지만 최근 모의고사들 보면 41번, 42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 이제 모의고사 우리 풀 때 43번부터 45번은 풀 때 이건 좀 나중에 건드려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난이도가 좀 높기도 하고요. 지금 지문도 사실은 이야기 자체는 환경적인 이야기라서 아주 이상한 이야기는 아니었었지만 조금은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네 라는 쪽이어서 조금은 생소한 느낌이 있었던 지문이었어요. 가보죠. Climate Change Experts, 이 기후변화 전문가들은 환경, 휴머니스트라고 썼으니까 환경이 뭐 인본주의자?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 사람들이 alike, 비슷하게 동의해요. 어떻게 동의를 하고 있는가? 뒤에 Climate Crisis,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은 A crisis of the imagination, 상상력의 위기다. 잠깐만요. 이 말 자체가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기후 위기는 상상력의 위기다.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기후 위기가 상상력의 위기다. 이상하잖아. 말 자체가 되게 생소하거든요. 좀 더 뒤에 And much of the popular imagination is shaped by fiction.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popular imagination is shaped by fiction. 허구에 의해 형성된다. 이렇게 허구에 형성되어집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첫 단락에서 정확히 무슨 말이야 이게. 자, 아까도 말했지만 문장 글을 읽어야 되잖아. 그러면 첫 문장에서 굉장히 비유적으로 던져놨다면 이걸 풀어낼 거예요. 분명히 풀어주겠죠. 알 수 없는 글들을 쓰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가볼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하겠죠. 그의 책에서 뭐 이런 책이 있나 봐. 그 책에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건 Anthropologist and novelist Amitav Ghosh라는 사람이 takes on this relationship,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다뤘죠. 뭐? Between imagination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겠죠. 이제부터 어떤 거? 기후, 상상력과 기후 문제, 요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주장을 펼쳤냐면, 잠깐만요, 컴마 arguing, 분사구문. 근데 분사구문이 뒤쪽에 나오면 그냥 그리고 이랬다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주장을 했죠. Humans, 우리 인간이라는 사람들은 have failed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우리가 기후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기후 변화에 반응하지 못했다. At least in part, 부분적으로,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대응을 잘 못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그 이유가 뭔데요? Because fiction. 근데 fiction이 뭐야? 상상력이었죠. 이 fiction이 failed to believably represent it. 그것을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제대로 이제 그려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기후 위기라고 하는 건데 이 기후와 이 상상력에 대한 이야기에 상상력은 허구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근데 우리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 대응을 못했대요.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돼? 여기서 찾는 거죠. 이 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 틀거리 안에서 사고해야 되고 틀거리 안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뭐다? 여기서 제대로 대표를, 이게 묘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인 거다. 됐어요? 그럼 어때요? fail to. 묘사를 fail, 못했다. 괜찮죠? 오케이? 뒤에 좀 더 가볼게요. Gosh라는 사람이 설명하는 바는 이거예요. Climate change,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is largely absent, 부재해 있다. 뭐가 부재? From
contemporary fiction. 이 현대의 상상력으로부터 부재되어 있다. 왜냐하면 the cyclones, floods, and other catastrophes it brings to mind simply seem too improbable to bring in stories about everyday life. 이 부분이 해석이 조금 덜 될 수도 있는데 천천히 가볼게요. 우리가 현대의 이런 픽션에서 얘네들을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면 사이클론, 잠깐만, 요거는 그냥 하나 둘 세 개 열거, 그냥 대표적인 거 하나만 보세요. 혹시 catastrophe라는 단어를 모를 수도 있고요. 사이클론 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플러드는 알잖아, 그죠? 플러드, 플러드 정도, 홍수. catastrophe라는 단어가 재난재해라는 뜻입니다. disaster랑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홍수라고 하는 것이 it brings to mind,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홍수라고 하는 것이 seem too improbable.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너무란 단어 있잖아요. 한국어에서의 너무란 단어는 긍정적인 겁니까? 부정적인 겁니까? 둘 다 된다 그랬죠. 한국어에서의 너무는 둘 다 됩니다. 허용해 줍니다. 그런데 영어에서의 to는 무조건 나쁜 겁니다. 영어에서 다뤄주는 to는 무조건 부정적인 어휘예요. 오케이? 그러면 too improbable, 너무 그렇다지가 않다. 뭐 하기에는 to bring in stories about everyday life, 우리 일상생활의 이야기에 가지고 오기에는 너무 improbable하다. 잠깐만요. 이게 해석이 좀 덜 될 수 있거든요. 너무 improbable하다. 이게 뭔 소리야? 한마디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생각해봐. 너희가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너희가 어떤 상상을 발휘해서 소설을 한번 써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영화를 하나 제작한다고 칩시다. 뭐 UCC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영화를 제작한다고 치자고요. 그럼 머릿속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가 태풍, 홍수, 이게 먼저 떠오릅니까? 아니잖아요. 학교 생활이라든지 성적, 아니면 대학 탐방, 더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뭐 놀러 간다든지 뭐 이런 거 상상하지, 우리가 태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태풍도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떤 거? 예를 들어 토네이도는 육지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토네이도를 본 적이나 있어요? 없잖아. 내가 벼락 맞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얘기도 하지 않죠. 이해됩니까? 현실성이 떨어진다. 됐어요? 다시, 그러니 이 상상력에서 이 주제를 다루지 않는다. 됐어요? 다시, 묘사를 하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 그럴듯하지 않거든요. improbable 하거든요.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improbable하다라는 거죠. 오케이? 가능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잘 되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잘 다루지 않는다. 뒤에 but 그러나 climate change,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does not only reveal itself as a series of extraordinary events.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러나 여기서는 잠깐만, 여기까지 이야기를 보면 재난재해, catastrophe라고 하는 것이 발생해요? 발생하지 않아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럴듯하지 않다라고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표현 썼습니까? but, 그러나 climate change,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not only reveal itself as a series of extraordinary events, 굉장히 특별한, ordinary에서 벗어난 거죠. 굉장히 특별한 일련의 사건으로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됐어요? 무슨 말이야? 특별함이 없다. 특별함이 없다라는 거죠. 특별함이 없다. 잠깐만요. 특별함이 없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특별함이 없다는 일상적이다. 특별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죠.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 특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기서 아마 B를 고른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오케이? 특별하지 않다고? 비범하다고? 뭐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써봐야, 그러니까 이렇게 써봐야, 아, 그렇지. 여기서는 특별하지 않다. 특별하지 않다. 않다는 저기 앞에 있으니까 특별함이 들어가야 일상적인 것이 되는구나.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좀 더 가볼게요. In fact, 사실은 as environmentalists and eco-critics from Rachel Carson to Rob Nixon, 뭐 이런 사람들, 됐어요. 이런 사람들이 have pointed out, 지적하는 것처럼
environmental change,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can be imperceptible. 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imperceptible,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뭔 소리냐? It proceed, 발생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발생을 합니다. Only occasionally producing explosive and spectacular event. 이렇게요. 봐봐. 이것이 굉장히 빠르게 발생을 합니다. Only occasionally, 오직 간헐적으로 폭발적이고 spectacular, 놀라운 사건을 발생시키죠. 잠깐만요. 오직 굉장히 한 부분에서만 아주 드물게만 폭발적이고 아주 드물게만 놀랍습니다. 그럼 평소에는요? 평소에는 어머나 놀랍습니까? 아니면 뭐 그냥 맨날 발생하는 겁니까? 맨날 발생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 평소에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서 눈치를 못 채는 겁니까? 평소에는 그렇지라고 느껴지는 겁니까? 그렇지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럼 그게 빨라야 되는 겁니까? 느려야 되는 겁니까? 느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빠르다라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imperceptible, 인식을 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발생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고요. 오케이? 근데 어디를 봤어야 돼? 오직 간헐적으로만 폭발적이다. 그럼 평소에는 그냥 그렇게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예시만 이렇게 들어보죠. 오늘 밖에 굉장히 덥죠. 몇 도입니까? 36도예요? 숨이 쉬어져? 36도씨래요. 이게 어머 우악 이렇습니까? 어제도 덥던데? 이런 생각 들죠. 어제도 그렇게 더웠어. 그저께도 더웠어. 이런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근데 작년에 이렇게까지 더웠나? 작년에도 좀 더웠던 것 같아. 근데 잠깐만요. 100년 전에는요? 1000년 전에는요? 1000년 전에 한반도는요? 이랬을까요? 아니죠. 라떼 시절에 배웠던 교과서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뚜렷하여. 그 표현 요즘 안 나오죠. 요즘 교과서에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표현 안 나오는 거 알아요? 라떼 시절에는 배웠어요. 라떼 시절에는 이게 옛날 사람이라서 옛날에는 사계절이 뚜렷하여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옛날 사람이군요. 근데 요즘에 안 나오는 거 알죠? 그죠? 요즘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잠깐만. 점점 바뀌고 있죠. 다시요. 점점 바뀌고 있다고요. 이런 일들은 어떻게 발생하고 있다고요? 점점점. Gradually. Okay? 천천히 하나씩 조금씩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좀 더 갈게요. Most climate change, 대부분의 기후변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cannot be observed day to day. 매일매일 관찰되어질 수 없을 수 있습니다. But 그러나 they become visible. 그들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But 그러나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매일매일 관찰되어지지 않습니다. 안 보인다는 뜻이야. But 그러나 they become visible. visible 맞죠? 여기서는 관찰되어지지 안 보여. 보여. 벗이 있으니까. 됐어요? 근데 어떤 조건에서는 보여? When we are confronted with their accumulated impact. 그들의 영향이 꾸준하게 쌓였을 때는 눈에 보이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뒤에요.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볼게요. 자, climate change. 이 climate change라고 하는 것은 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이 evade our imagination. 우리의 상상력을 비껴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상상력으로 기후변화를 다루지 못한다? 다루지 못한다. 비껴가 버렸으니까. 회피해 버렸으니까. Because 왜냐하면 it poses significant representational challenges.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도전이라고 하는 것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이 우리의 상상력을 회피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It cannot be observed in human time. 인간의 시간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내가 이런 말 했잖아요. 100년 전에는요. 1000년 전에는요. 1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1000년을 산 사람은 없어요. 이해됩니까? 1000년을 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기후변화를 몸으로 체감해서 1000년 전엔 이랬는데 지금은 이래. 뱀파이어입니까?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에는 이런 것들이 관찰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just why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큐멘터리 필름메이커 잡 올로브스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track climate change effect on glaciers and coral reef. 이렇게요. 산호초라든지 빙하라든지 이런 데의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을 관찰한 사람, 이 사람이 uses before and after photograph. before and after 사진을 이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왜냐면 인간이 몸으로 체험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Taken several months apart in the same place to highlight changes that occur gradually. 점진적으로 발생을 하는 이런 변화들을 강조하고 싶어서 before and after 사진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그런 것도 있죠. 빙하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빙하들 보면 굉장히 많이 다르죠. 요즘에 그런 얘기 나오는 거 알아요? 여기 북극이잖아.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면 이게 북극이 이렇게 있잖아요. 북극 항로 열린다고. 그죠? 얘기 들어봤죠? 북극 항로가 열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북극 항로가 열리면 러시아 신났죠. 러시아는 뭐가 없어요? 원래 러시아는 항구가 있긴 하죠. 항구가 있긴 해 부동항이 없죠. 러시아는 부동항이 없습니다. 원래. 그래서 사실은 항상 그 부동항을 갖고 싶어가지고 지금 전쟁도 하는 거고. 그게 좀 나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일본이랑도 이렇게 뒤지게 싸우기도 하고 막 이랬던 거죠. 그런데 북극 길이 항로가 열리면 무슨 뜻이냐면 점점 따뜻해져서 러시아에서도 부동항을 갖게 된다는 뜻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부동항이 이제 부동항이 생기고 항로가 열리니까 좋은 겁니까? 북극에 빙하가 녹으면 뭐가 안 좋아요? 해수면 상승.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게 저거. 지금 줄라이가 말한 부분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북극의 그 빙하 안에 몇만 년 동안 쌓여져 그 얼음 속에 갇혀 있었던 세균들과 바이러스가 있죠. 거기 뭐가 있는지 알아요? 인류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백만 년 동안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몰라요, 인간은. 근데 거기서 이게 얘네들이 뾰로롱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 인간들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상상을 하겠어? 그런 일도 있다라는 거죠. 위험합니다. 잠깐만요. 조금씩 발생하죠. 그래서 사진 비교 많이 하잖아. 원래 빙하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얼마네요? 이렇게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보여준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발생한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조금 어렵긴 했어요. 이거 많이 틀렸더라고요. 해석 채점 보니까 41번을 엄청 많이 틀렸더라고요. 41번 봐봐. 1번에 differing attitude, 태도가 다르다. 일단 지울게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두 번째, slow but significant. 여기까지 어때요? 천천히, 그리고 중요하게. 괜찮죠? 여기까지 매우 좋았어요. 근데 ecological movement, 환경 운동, 무브먼트가 운동이에요. 환경을 보호하자, 이런 운동의 역사를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앞부분은 괜찮았으나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환경 운동이 아니었어요. 3번에 the silence of imagination. 이 표현이 굉장히 멋진 표현이죠. 대단히 멋지게 표현했잖아. 상상력의 침묵. 상상력의 침묵이라는 것이 뭘 말합니까? 상상력의 부재를 말하는 겁니다. absent from 이라는 표현 썼었죠. 그 absent라는 표현을 silence라는 표현으로 치환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상상력의 침묵, 어디에서? representing climate change. 그러니까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상상력의 침묵, 상상력이 제대로 발동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린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됐어요. 이 지문은 생각보다 괜찮았죠.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 근데 워크북을 좀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그거보다 다른 걸 좀 먼저 하나만 하고 일단 정답 몇 번? 1번이 노블티. 노블티가 뭔 뜻이에요? 노블티는 이제 신선함과 새로움이란 뜻입니다. 이 석준이 같은 경우가 이제 단어를 전형적으로 눈으로 외우다 보니까 그죠? 그 노블은 이 노블입니다. 네. 노벨티라고 하면 신선함과 새로움이란 뜻이에요. 이번에 이컬러지는 이 정도는 알죠? 그죠? 에코랑 관련되는 논리니까 생태학 정도 되겠죠? 3번에 perfection 이 정도도 알 거고요. 4번에 authenticity가 뭡니까? 그렇죠. 진정성이라는 뜻입니다. 진정성. 자, profitability는 뭡니까? 수익성이라는 뜻이죠. 수익성. 그럼 뭐가 없는 거냐? 한번 가보죠. 빈칸 문장을 먼저 읽어보니까 thus. 동그라미 칠게요. thus. 동그라미 치고 가야겠죠? 그러니까 our attitude to blank. 이것에 대한 태도죠.
이것과 그 역할, heritage 이렇게 유사안에 있어서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은 are contradictory,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contradict, 반대로 말합니다. 이렇게요. 됐죠? 그러니까 이것과 그 역할, 다시 말해서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은 또 없어야 되나? 뭐 이렇게 역설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는 뭐? 이것에 대한 역설적 태도죠.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그건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볼까요? 이것도 첫 문장부터 읽을게요. Imagine,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They'll cry in England. 영국에서 이렇게 한번 외침이 있었다. 이런 절규가 있었다라고 생각해보죠. If it was decided to rebuild Stonehenge. 스톤헨지를 rebuild 하겠다. rebuild 하겠다. Not as a replica somewhere else, but to put upright the stone where they have fallen and substitute others for the missing ones. 이렇게요. 잠깐만 여기서 not, but 이렇게 나왔죠. 오케이. 다시 말해서 야 그거 스톤헨지 다시 짓자. 리빌딩을 하자. 근데 not as a replica. 레플리카가 뭡니까? 복제품을 레플리카라고 합니다. 레플리카. replicate라는 단어에서 오는 거예요. replicate가 동사입니다. 아무튼 그 어딘가에 있는 복제품으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동일한 모양으로 딴 데 세워놓자 예쁘게가 아니라, but to put upright the stone. 그걸 올바르게 세우자고요. 똑바로 세워놓자고요. Where they have fallen. 그 낮아빠진 곳에 있는 그것을 똑바로 세워놓자. 스톤헨지 보면은 돌이 예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잔해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거를 똑바로 세워놓자. And substitute others for the missing ones. 그 유실된 것들도 있는데 그거 다 채워넣자. 이렇게 한 거죠. 어떨까요? 예쁠까요? 그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그 문화재를 다루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조금 약간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 방식이 어떠냐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번 그 동대문이었었나요? 남대문이었었나요? 그 불난 적 있잖아요. 남대문이었었나요? 그죠? 불냈잖아요. 거기다가 술 취해가지고 술 먹은 아저씨가 방화를 저지르셨잖아요. 대단하지 않냐? 술 먹고. 근데 그게 그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때 수원 살았었는데, 수원에서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수원에 그 화성 있잖아요. 화성이 생각보다 되게 커요. 되게 크거든요. 그 팔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팔달산을 두르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팔달산 이게 꼭대기에 이렇게 루가 하나 있어요. 정자처럼 하나 있거든요. 예뻐. 산책하다 보면 거기 잠깐 앉아 쉬고 이런 데인데, 내가 정말 그 모습을 이렇게 봤거든요. 불길에 휩싸여 있는 걸 봤어요. 불났거든요. 실제로 불이 났어요, 여기서. 내가 그때 이렇게 봤거든. 정말 수원 시민들, 그러니까 웬만한 수원 시민 다 볼 수 있는 정도의 높이에요. 팔달산이 낮진 않거든요. 동네 동산은 아니야. 막 올라가야 되는데 이 꼭대기 여기 있는 그 정자 불 탔어요. 그 화염에 휩싸여 있는 모습을 수원 시민들이 버스 기다리고 서 있다가 이게 본 거야.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비현실적이에요. 너무. 근데 불나고 나서 이거 복원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복원을 했냐면 예전 모습 그대로 복원을 했어요. 특히나 이렇게 화성이 대단한 건 모든 기록이 다 남아 있죠. 알아요? 그 이제 인터넷 보면 짤 같은 거 되게 많은데, 원래는 이제 이런 문화유산 같은 거 그 유네스코에 등재를 할 때 몇 가지가 있는데, 화성 같은 경우는 등재가 됐죠. 원래 조건이 잘 안 되는데 이제 등록이 됐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는 그 이제 정약용의 거중기 뭐 이런 거 있잖아. 국사 시간에 배우는, 한국사 시간에 배우는 거. 근데 여기는 심지어 이 화성을 축조하면서 일했던 인부들에게 주었던 임금까지도 다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 사는 아무개한테 얼마를 줬다, 몇 시간을 일해서 이런 일을 해서 얼마를 주었다까지 기록돼 있어요. 전부 다, 모든 것들이. 그거에 맞춰서 복원을 했고, 똑같이 복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가보면 이질감이 별로 없어요. 옛날처럼 그렇게 있거든요. 일본은 문화재를 복원하는 방식이 우리랑 조금 달라요. 혹시 오사카성 가봤어요?
오사카성 가보시면 그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이게 좀 황당하죠. 오사카성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좀 당황스럽죠. 우리나라로서는 생각해봐. 이렇게 경주 갔는데 그 불국사 안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미쳤나?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오사카성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문화재를 다루는 방식과 우리가 다루는 방식이 약간 달라요.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방식은 사실은 최대한 원형을 유지하자. 건드리지 말자. 그러니까 건드리더라도 최대한 복원을 하자. 최대한 원형의 것을 유지하자라는 태도가 좀 강하거든요. 이런 거죠. 근데 여기는 봐봐. 원래 모양대로 원래 모양대로 하자. 이 문어도 내렸으니까 잘 세워놓자. 이렇게 한 거예요. 복원이라는 걸 하자라고 한 거죠. 근데 now it is almost unthinkable.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unthinkable.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잠깐만요. 그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양보가 나왔으니 그냥 반대 이야기일 거야.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뒷부분이 아니죠. 필자가 말하는 것은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 라고 치부해 버리는 겁니다. 좀 더 가보죠. 비록 in the past, 과거엔 the stone were rearranged and what we see today is a remnant of a reimagined monument. 비록 이게 옛날에는 재배열이 되어지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reimagined monument의 잔해물이기는 해요. 무슨 말이야? 한번 만진 적이 있긴 하죠. 복원을 하긴 했었죠. 그렇긴 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안 돼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정확히 말을 합니다. 뒤에 유럽에서는 we have on the whole we have established a mode of thinking by which we value the original over the new in heritage. 이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에 관련해서는 over 이라는 표현 나왔으니까 이렇게 아가리를 벌리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 새로운 것보다는 그러니까 노벨티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보다는 어떤 거? 원형이라고 하는 것을 더 가치를 주는 것으로서 이렇게 사고 방식을 설립해 왔습니다. 유럽에서 어떤 거? 새로운 것보다는 원형의 것을 원형을 유지하자라는 생각이 더 많다는 거죠. Anything added to the original. 원형에 더해진 그 어떤 것이라도 is in danger. 정확히 나왔습니다. is in danger of becoming a fake. 짝퉁이 될 수 있다. 가짜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모형이 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잠깐만, 가짜가 될 수 있다. 뭐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진정성이 사라지는 거죠. 진실성이 사라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좀 더 갑시다. 문장 끝난 상태에서 devaluing 이렇게 나왔습니다. 평가절하하는 거죠. devalue니까. devaluing the value of a thing or site as it is now. 지금 있는 것보다 그 어떤 위치, 어떤 장소나 어떤 것들의 가치를 평가절하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Yet, 그러나 잠깐만 여기까지만 보자면 복원이라고 하는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복원은 안 됩니다. 왜? 오리지널. 원형의 것이 new, 새로운 것보다 더 많은 가치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형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거든. 잠깐만, 그런데 여기 뭐가 나왔습니까? Yet, 그러나 such value are not universal. 근데 그러한 가치가 보편타당한 건 아니잖아요. 보편성을 갖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 그런 곳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복원을 하지 말고 그냥 두자. 누가 불 지르면요, 고의적으로 파괴시키면요. 저번에 한번 어디지? 영국인가 어디에서 이렇게 어떤 동산에 나무하고 확 서 있는데 그 나무를 베었죠. 굉장히 오래된 나무인데, 그러니까 관광 명소로도 유명하고 사람들 막 사진도 되게 많이 찍고 이런 곳인데, 동산 위에 나무 한 거 굉장히 오래된 나무가 있는데 젊은이 셋이서 그 나무를 베었어요. 잡히죠, 당연히. 물어봤어요. 왜? 니네 도대체 왜 그런 거야? 그냥 재미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잡아 죽여야 되죠, 이런 거. 근데 이런 거는 자연의 것이라서 어쩔 수 없다 치고요. 이런 건물들이 만약에 훼손됐다고 치면요, 그거 어떡하죠? 얼마 전에 우리 그런 거 있었죠. 광화문 담벼락에다가 그 음란 사이트 이렇게 주소 막 이렇게 써놓은 그런 애들이 있었잖아요. 돈 주니까 그거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거기다 낙서하고 그런 것도 이 이제 문화유산이 거쳐온 역사와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건 건드리면 안 돼. 이것도 이 문화재의 역사잖아. 이런 낙서도 역사란다. 그냥 둘까요? 뭐 닦지 말고 둡니까? 그냥 그거? 그럼 1000년 후에, 10,0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조상들은 문화재에다가 이런 주소를 썼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그냥 둬야 돼요?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냥 둘 수 없는 문제들도 있잖아요. 가보니까 in some culture, 어떤 문화에서는 there is an emphasis, 강조점이 있을 수 있어요. 뭐에 대해서? On the quality of the reproduction. 이제 이 재생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조점. 이 퀄리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It is better, 더 좋습니다. To rebuild, 잠깐만요. It is better, 더 좋은 거예요. 뭐가요? To rebuild가요. 아까는 분명히 rebuild 하면 안 된다고 말했잖아요. rebuild는 unthinkable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rebuild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좋을 수도 있지라고 말합니다. Rebuild or remake down allow something to fall into despair or decay. 썩어 무너지게, 부서지게 그냥 두는 것보다는 복원을 하고 살리는 것이 더 값진 일이다라고 하는 분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원전의 것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해놓고 나서 여기 yet, 그러나 여기서는 뭐? rebuild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야. rebuild가 좋은 것이기도 해라고 말한 거죠. 됐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역설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하지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에 대해서요? 이 소재가 뭡니까? 복원이잖아요. 그 복원이란 단어를 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원. 근데 그 복원이란 표현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오진 않은 거죠. 복원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에 대한 얘기인 겁니까? 결국에? 맞아. 이게 진짜야 가짜야? 페이크야 아니야?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진정성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됐던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 왜 갑자기 풀어보자고 했냐면 사실은 요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재정반 아이들이랑 같이 풀었던 거거든요. 재정반 정도 되니까 애들이 영어를 좀 잘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주면 조금 이제 읽을만도 하고 그래서 같이 본 건데 최근에 수능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몇 번 했었는데 최근 수능 흐름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선택지가 어렵다는 거죠. 선택지를 골라내는 게 조금 까다롭고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두 번째 거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5번. 이것도 5번이요. pathological 뭡니까? pathology 병리학이 뭡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pathology라고 하면 병리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 치료에 관련된 이야기, pathology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의 pathological pleasure derived from rule violation, 규칙을 어긴 것으로부터 생겨나게 되는 병리학적 즐거움. 1번. 지금 급하게 바꾼 거예요? 1번에 absurdity는 뭡니까? absurd가 뭐예요? absurd. 엉성하다 이거죠. 엉성하다. 그게 엉성함이죠. blind obedience가 뭐예요? 그렇지. 맹목적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잘 맞거든요. 맹목적 순종의 모호함, 맹목적 순종의 좀 엉성함, 문제점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이걸까요? 2번 볼게요. 2번 보니까 it's relative permissible zone for behavior. 어떤 행동들에 대한 상대적 허용의 범위, 허용의 영역 이건 거죠. 글쎄요. 3번 the valuable learning from the misstep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에 대한 가치. 옆에 애가 지각해서 싸대기 맞았네. 지각하면 안 되겠다. 우리 수업 시간에 항상 느껴지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저 옆구리가 많이 아파 보이는 걸 난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이 말하는 거죠. 4번 봅시다. adverse effect of doing multiple things at once. 그래서 adverse라는 표현 나왔는데 adverse가 뭡니까? 그렇죠. 네거티브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거? doing multiple things at once. 한 번에 여러 개를 해서 좋지 않다. 이 말 하는 거죠. 몇 번일까요? 가장 매력적인 오답이 3번입니다. 가장 매력적인 오답이 3번이에요. 그러니까 3번처럼 보이거든요. 오케이? 왜 그러냐?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럼 글을 좀 읽을게. 그래서 while이라는 표현 나왔죠. while 우리가 어떻게 읽기로 했어요? while 반면에. While we usually think negatively of deviance. deviance가 뭡니까?
deviance, 일탈. 우리는 그 일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쁘지, 일탈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탈 나쁜 거. 잠깐만요. 근데 일탈 나쁜 거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일탈 나쁜 거라고 생각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it actually can prove functional in a society. 이 사회에서는 기능을 할 수 있죠. 사회적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결국에 첫 문장을 읽고 나서 너희가 머릿속에 담아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일탈. 요 일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얘는 사회적인 기능이 있다. 이렇게요. 일탈은 사회적 기능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셨어야 돼요. 일탈이 좋은 면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 본보기. 본보기잖아. 본보기. 하나만 걸려봐. 한 명만 걸려라. 이거 있잖아요. 그 한 명은 뒤지게 맞죠. 나머지 애들은요. 아, 난 하지 말아야지. 뭐 이거 아니야. 그렇죠? 뭐 그런 비슷한 거죠. And hostility. hostility? 적대심이죠. 그 어떤 적개심이죠. toward deviance. 이 나쁜 놈, 일탈을 저지른 놈에 대한 적개심이라고 하는 것은 promote behavioral conformity. conformity가 뭡니까? 순응이죠. 순응. 맞춰간다는 거예요. 행동적 순응을 촉진시킵니다. 무슨 말이야? 저렇게 했더니 혼나더라. 난 그러지 말아야지. 이거죠. with social expectation. 됐어요?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걸 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거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서 우리는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보기엔 굉장히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지금 올림픽 하고 있는 건 알아요? 올림픽 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88 올림픽 이후로 처음으로 축구가 못 나가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일본은 16강에서 떨어졌죠. 아싸. 쌤통이죠. 아무튼 잘 됐는데 이렇게 있는데 난 이번에 올림픽 보면서 야, 씨, 멋있는데? 뭐? 펜싱에서 펜싱 15점 따면 되거든요. 15점을 따면 돼요. 근데 우리가 14점에서 14대 8인가? 그죠? 14대 8부터 뭔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죠. 심판 새끼 아주 그냥 심판도 약간 좀 그렇게 하고 우리가 분명히 이게 한 거 같은데 점수 이쪽 다 주고 막 해가지고 몇 점까지 왔냐면 14대 14까지 왔어요. 계속 점수를 내줘가지고 근데 그 중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나라 애가 이렇게 훅 달려들었는데 제가 어머나 하다가 자빠진 거야. 내가 다리를 건 것도 아니야. 지가 이렇게 하다 자빠진 거야. 그럼 가가지고 이렇게 톡 하면 우리가 금메달을 따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했어요? 가서 손잡고 이렇게 줬어요. 자빠진 상대방 경기 중이야. 내가 이거 금메달 한번 따보려고 몇 년 동안 4년 동안 뒤지게 해가지고 막 그 여름날에 그 겨울날에 그렇게 노력했던 그 순간에 내가 이거 혹 찌르면 금메달인데 연금도 나와 평생. 나 부자 될 수 있어. 그 순간에 자빠진 애를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순식간이거든요. 막 이렇게 말하면 되게 막 드라마틱해 보이는데 실제로 그 영상 보잖아. 자빠지자마자 가서 이렇게 해요. 그 연속 동작처럼. 응당 당연히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자빠지자마자 그냥 가서 바로 가서 일으켜주고 이렇게 하고 경기를 하거든요. 미친 거죠. 그 어떤 나라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금메달 따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게다가 여유 있게 내가 14대 3으로 이기고 있다가 자빠졌어. 에이 새끼 나 끝났다. 야. 이거 오겠지. 근데 14대 8에서 쫓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쫓기고 있어. 내 마음이. 그럼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절호의 찬스. 이거 아니야. 게다가 지가 자빠진 건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내 잘못이 아니니까. 그 여기 찔른다고 누가 날 욕합니까? 지가 자빠진 건데. 내가 뭐 반칙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일으키더라고. 그걸 일으키고 경기를 다시 했거든요. 아이씨 멋있어. 뭘? 다시 했는데 못 들었다고. 그 상대방이 이 새끼 계속 그러죠. 자기 계속 못 들었다고. 뒤지 맞아야 돼 이 새끼. 아무튼 근데 그냥 멋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요번에 신유빈 같은 경우도 메달을 못 땄죠. 결국 졌어요. 근데 안아주잖아요. 우리나라 그리고 되게 요즘에 들어서 우리나라 진짜 멋있는데? 라는 국뽕이 차오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금메달 수상할 때 보면 되게 멋있지 않아요? 다른 애들 되게 엄근진이잖아. 막 되게 막 굳은 표정으로 그냥 미소 싱긋 지으면서 올라가지고 금메달 따고 끝이잖아. 근데 우리나라 그 누구지? 배드민턴 금메달 딴 선수 있어요.
금메달 이렇게 1등 자리 이렇게 포디움에 올라오면서 봤어요? 이러고 올라오잖아요. 이러고 올라와요. 환호하라. 나 1등이니까 환호해 이거죠. 그리고 양궁에서 금메달 딴 애들은 둘이 혼성 금메달 딴 애들은 둘이 손 이렇게 했다가 뚱 이렇게 했죠. 우리 1등 2번 했다 이거 아니야. 메달 2개다 이거 아니야. 얼마나 유쾌해. 얼마나 멋있어. 그게 하나하나가 되게 난 보면서 아씨 멋있다. 굉장히 멋지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있죠. 야 그러면 안 되지. 서로 눈치 주죠. 야 그건 아니지. 너희도 학교 생활 하다 보면 좀 선 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좀 이거는 좀 아닌데? 라고 하면 쳐다보잖아요. 야 그거는 좀 아니지 않아? 야 이거는 좀 아니잖아. 야 이렇게 자는 건 좀 아니잖아? 이건 너무 자잖아. 야 이거는 거의 숙면이야. 막 이런 그죠? 야 너 이러다 밤에 잠 안 와. 막 이런 그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둘을 같이 앉혀야 돼. 이렇게 나란히 앉혀서 이렇게 이럴 필요가 있는데. 아 그래? 학교에서도? 아무튼 우리는 뭐 있어요? 야 그건 좀 아니지 않아? 그런 눈치 주죠. 우리가 버스 타려고 이렇게 줄 서 있는데 누구 하나 갑자기 난입해가지고 새치기 하면 뭐 합니까? 아 이건 좀 아니지. 눈치 주잖아요. 그죠? 우린 그 표현 되게 많이 쓰죠. 선 넘네. 선 넘네라는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봐봐. 딱 그거잖아요. 딱 그거죠.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 눈치를 주죠. 그 디바이언트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디바이언츠들에게 눈치를 준다고요. 뒤에. It strengthens. 그것은 강화시킵니다. 그룹 아이덴티티. 우린 이런 사람들이죠. 우린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남의 거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되죠. 아, 이거 네 거 아니잖아. 왜 함부로? 공용 물품이잖아. 함부로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하죠. 자전거 훔쳐가면서. 근데 요즘은 또 자전거도 안 훔쳐가죠. 요즘에. 그렇죠. 그래. 요즘에 그것도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진짜 자전거 그렇게 훔쳐가고 막 그러더니 요즘은 또 따릉이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그러니까 되게 멋진 나라이긴 해요. By separating the non-conforming from the well-behaved members, centering on an agreement on the norms. 이렇게요. 잠깐만. separate라는 표현 나왔는데요. 영어에서 SE가 들어가면 전부 다 분리입니다. separate, segregate 전부 다 마찬가지죠.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시킵니다. The non-conforming. non-conforming 이게 뭐겠어요? 이게 deviance가 되는 거죠. 이 일탈이라고 하는 것과 from 뭐로부터 well-behaved members. 얘네들 뭐 지키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도 구분하는 거야. centering on an agreement on the norm. 그 규범에 대한 일치, 규범에 대한 동의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서 잘한 사람으로부터 이상한 애들을 걸러내고 분리시켜내는 거죠. 뒤에 We may be familiar. 우리는 되게 익숙할 수 있어요. With the phrase. 어떤 표현이냐면 사실 이런 표현이 익숙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들었어요. 이런 표현은. The exception makes a rule. 예외가 규칙을 만든다. 잠깐 질문. 이 예외가 뭡니까? 그 예외가 뭐예요? 그게 일탈이고 디바이언스가 되는 거죠. 오케이? 왜냐면 그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옆에 사람들이 알겠죠. 아, 저건 안 되는구나. 이렇게. Deviance. 이 일탈이라고 하는 것은 shows us the boundary.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 여기 있죠. boundary를 만들고요. or line. 선을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까지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That must not be crossed. 크로스 되면 안 되는, 선 넘지 마, 넘어가선 안 되는 선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highlighting not only the importance of the norm, 이 규범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강조합니다. 그럼 뭘 강조하는 겁니까? 오케이? 봐봐. 선을 그어줬다고요. 선을 그어줘서 선 넘지 마. 무슨 말이야? 넘어서지 마. 그 말과 같은 말이 뭡니까? 이 안에 있어. 이 안에 있어야 돼. 선 넘어가지 말고 이 안에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안에 있어야 돼. 오케이? 좀 더 가볼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예시 나왔죠. If there is a rule that food is not permitted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 밥 먹으면 안 된다. 교실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건 안 돼. 라고 했어요. A person, 어떤 애가 with a candy bar. 근데 우리 음식물은 안 돼. 라고 했는데 어떤 아이가 사탕 정도 입에 쏙 넣었어요. 사탕 하나 정도. 뭐 초콜릿 하나 정도 입에 살짝 넣었어. It might not be admonished. 꾸중을 듣진 않았어요. 뭐 그 정도 뭐 괜찮아 by the teacher. 됐죠. 선생님에 의해서 괜찮아 그 정도야 뭐 눈 감아준 거죠. Yet 그러나 어떤 애가 갑자기 도착해가지고 그래?
쟤는 사탕을 먹었으니 괜찮으니까 오케이 좋아. 나는 짜장면을 시켜 먹겠어. 짜장면 먹는 거지 막 이렇게. 응? 3분 짜장 막 이런 거 편의점에 들고 와가지고 막 3분 짜장 막 먹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가 이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나가 임마. 너는 안 돼 임마. 이렇게 하겠죠. 뭐야? 허용되는 범위. 허용되어지는 범위죠.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썼어요? permissible zone 이란 표현을 썼죠. 허용되는 범위를 또 강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근데 3번이 되게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3번은 learning from the mistakes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실수로부터 배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주식이 저렇게 하니까 혼났네. 비슷한 영역이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이가 좀 갈라지냐면 나가지 마라. 그것과 동의어를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돈이 버도소라가 나왔기 때문에 나가지 마, 이 안에 있어. 그럼 그것을 이제 허용되는 범위라고, 허용되는 영역이라고 말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 3번은 그래 틀렸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